I am Dracula.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영화 속 드라큘라 백작은 깃을 바짝 세운 옷차림에 꼿꼿하게 서 있는 압도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제5원소 레옹의 감독 릭 베송의 신작 드라큘라 러브테일의 드라큘라는 피로와 권태에 젖어 있습니다. Count Dracula.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주섬주섬 쥐를 잡아먹는 모습을 보면 권위와 거리가 멀고 심지어 딱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을 가진 드라큘라 백작은 우중충한 기후의 런던 대신 화려한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파리를 배회합니다. 드라큘라의 본거지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어두운 성 대신 막상 들어가 보면 샹들리에가 밝게 빛나고 가구엘 석상이 시중을 드는 동화 속 배경 같은 곳이 됐죠. 공포영화의 상징이나 마찬가지였던 드라큘라 백작은 어쩌다 이렇게 나약하고 지극히 인간적이며 대책 없이 낭만적인 로맨스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답은 거의 영화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드라큘라 백작은 브램 스토커의 1897년 소설 드라큘라로 세상에 처음 나온 이래 끊임없이 재해석되며 영상매체에서 불멸의 삶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역사상 가장 많이 영상화된 문학 캐릭터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죠. 드라큘라 백작에 대한 관심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서 아직도 극장과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관객들은 이 고전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들을 매년 새롭게 만나고 있습니다. 현대 관객들에게 익숙한 로맨틱한 드라큘라는 원작에서 꽤나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소설 속 드라큘라는 교양 있는 귀족의 탈을 썼을 뿐 손바닥에 털이 덥수룩하고 입에서 악취를 풍기며 다양한 동물로 둔갑해서 등장인물들을 위협하고 공포에 몰아넣는 기괴한 괴물에 가깝죠. 당연히 사랑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주인공 중 하나인 조나단 하커는 드라큘라의 성에서 간신히 탈출한 뒤 아내 미나 머레이, 반 헬싱 박사, 그리고 드라큘라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을 잃은 다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들의 삶을 위협하는 드라큘라를 물리칩니다. 이때 남편 조나단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기까지 하며 헌신적인 모습을 보인 미나 머레이는 흥미롭게도 수많은 각색을 거쳐 드라큘라의 전생의 연인이라는 설정을 얻게 되고 이를 통해 드라큘라는 로맨틱한 존재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월을 초월하는 로맨스의 기원은 흔히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로 알려져 있지만 운명적 연결고리가 영상 매체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74년작 드라큘라였습니다. 영화학자 로이드 마이클스 교수에 따르면 이 연결고리는 어쩌면 더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드라큘라에 기반한 1922년 무성영화 노스페라투에서 주인공 니나는 남편이 육로로 떠났음에도 바닷가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며 바다를 건너오는 뱀파이어가 화면에 나타날 때 그이가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이클스 교수는 이 연출을 두고 진정한 결합은 사실 그녀와 뱀파이어 사이에 이루어져 있음을 암시한다고 설명합니다. 드라큘라 러브테일은 드라큘라가 사실 인간 여자와의 진정한 결합을 갈망하고 있었다는 설정을 극대화합니다. 영화는 전생의 연인을 둘러싼 이 서사에서 낭만화할 수 있는 모든 요소는 낭만화하고 뱀파이어라는 존재가 이미 가진 낭만적인 요소를 극단까지 밀어붙이는 동시에 두 등장인물 사이의 로맨스를 제외한 다른 요소들은 철저히 배제합니다. 외신들이 감독을 두고 대책 없이 낭만적이다 혹은 과잉의 거장이라고 평가한 이유도 여기에 있죠. 드라큘라 백작이 흡혈귀가 된 유래를 보여주는 프롤로그에서 왈라키아의 영주 블라드 2세는 아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영화는 서로 말이 오가지 않아도 그저 행복한 이들의 일상을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이별의 비극을 극대화하죠. 전투에 나가기 앞서 추기경에게 신이 아내의 목숨을 거두지 않게끔 잘 말씀드려달라고 간청하는 드라큘라의 모습은 너무나도 순진하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이후 사랑한 이의 환생을 400년 동안 기다려온 드라큘라 백작이 낭만의 도시 파리를 누비는 모습은 드라큘라 영화가 아니라 로맨스 시대극 같아 보입니다. 보통 드라큘라를 각색한 영상물에서는 드라큘라의 비중이 아무리 커지더라도 결국 인간 주인공들이 중심을 잡고 드라큘라를 퇴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러브테일은 오로지 드라큘라에게만 모든 조명을 비춥니다. 원작의 수많은 등장인물은 삭제됐고 드라큘라에 대한 지식으로 등장인물을 돕던 반 헬싱 박사조차 러브테일에서는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은 어느 신부로 축소되었습니다. 마늘이나 성수, 은처럼 뱀파이어의 힘을 약화시키는 전형적인 물건들은 거의 거론되지 않거나 사실 효험이 없다고 치부되죠. 드라큘라라는 캐릭터를 다루는 시각적 연출 역시 기존에 있었던 각색과 사뭇 다릅니다.
무엇보다 이 드라큘라는 이제 직사광선만 피한다면 벌건 대낮에도 거리를 활보할 수 있죠. 그래서 어둠 속에 숨어 날카롭고 극적인 그림자를 들이우던 기존의 드라큘라 영화와 달리 러브테일은 전체적으로 고르게 밝고 화려한 조명을 활용해 드라큘라를 훨씬 인간적인 존재로 그려냅니다. 카메라 각도 역시 흥미롭습니다. 흔히 괴물의 권위와 위압감을 강조할 때는 피사체를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로우 앵글 샷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러브테일은 드라큘라와 그 조력자 마리아를 비추는 데 있어 로우 앵글 샷의 반대인 하이 앵글 샷뿐만 아니라 극도로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신의 시선을 활용합니다. 관객이 높은 곳에서 등장인물을 내려다보게 함으로써 등장인물을 모잘것없는 존재로 보이게 하거나 무방비한 상태로 느끼게 하는 것이죠. No, this creature, like any other, is definitely the work of our Lord. But for some mysterious reason, it seems God may have other plans with it. 신이 내린 운명에 저항하고자 했으나 여전히 신의 창조물로서 그 시선 아래 놓여있는 흡혈귀의 무력함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죠. 드라큘라가 연인 엘리자베타의 환생을 찾아 유럽을 누비는 몽타주 장면은 영화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데요. 귀족들을 유혹하고 휘어잡는 이 화려한 장면에서 영화는 로우 앵글을 사용해 드라큘라의 독보적인 매력을 강조합니다. 드라큘라 러브테일 속 드라큘라는 나약하게 묘사될지는 몰라도 한없이 감정적으로 나약하기 때문에 극도로 낭만적인 인물이 됩니다. 프롤로그는 대사가 없어도 충분히 의미가 전달될 만큼 오래된 벽화나 동화 속 사파를 보는 듯한 시각적으로 흥미로운 연출을 보여주죠. 이 영화는 전형적인 공포 영화라기보다 미녀와 야수를 연상시키는 로맨스에 가깝습니다. 그동안 관객이 드라큘라를 통해 초자연적인 공포를 경험했다면 이렇게나 인간적인 드라큘라는 사랑하는 이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인간적인 공포를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오싹한 드라큘라의 전설을 뜨거운 사랑 이야기로 재탄생시킨 드라큘라 러브테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상 당신이 모르는 감독의 마음이었습니다.